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조금 전 보셨던 것처럼 어제 광주에서 문안박 연대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비노 측이 정치적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는데 제안을 받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마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강희용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자리에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보셨는데 문재인 대표가 어제 호남선을 타고 광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문안박 공동 체제를 공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황 소장님 어떤 배경, 어떤 의미로 제안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비주류가 어쨌든 공동선대위를 만들자, 뭐 통합선대위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문 대표도 원 오브 댐으로 그러니까 여러 당내 개파 주자들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문 대표는 사실상 본인의 친노 지금 이 지도부를 내놓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문 대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대로 친노 집행부를 밀어붙이게 되면 비주류 의원이나 상당한 부분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죠. 또 호남에서 지금 문 대표의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문 대표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대안을 갖다가 제시해야 될 입장인데 예. 비주류가 주장하는 통합선대위 이런 모습보다는 이제 이 대선 후보 지금 새정연의 주요 대선 후보가 문안박 이렇게 합치면 거의 뭐 9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합치면요. 예, 그 세 사람 간설적으로, 합치면 예. 그럼 뭐 외관상으로 35%에서 한 40% 사이에 나오고 또 세 사람이 전체 대선 후보 중에서는 야권에 90% 이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세 사람 솔직히 뭐 세 사람이 주요 대선 후보니까 이 세 사람만 협의해서 정리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박원순 시장은 뭐 아들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여권에서 보수 진영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어떤 행태로든 문 대표의 이 보호막이 좀 필요한 입장이죠. 예. 오늘 뭐 문 대표가 박원순 시장을 만나가지고 박 시장은 뭐 동조한다. 근데 내가 시장이니까 대리인을 보낼게. 그럼 박 시장한테는 답변을 받아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박 시장은 뭐 별도로 지분을 행사할 가능성은 지금은 없으니까 박 시장은 어쨌든 지금 안전하게 가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박 시장은 뭐 빼더라도 예. 2대1이죠. 안철수 의원하고 봤을 때. 그럼 안철수 의원에게 당신에게도 좀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어떤 뉘앙스 부분을 던진 부분인데요. 안 의원이 옛날 같으면 덜컥 받았을 건데 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예. 안 하겠다 말은 또 아니라고는 봅니다. 이건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그럼 안 의원이 지금까지 명분을 이야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당의 안 의원의 혁신안, 그러니까 친노의 혁신안에 대해서 그게 혁신이 아니라 당의 여러 가지 이 패권주의라든지 또 이념적인 과잉이라든지 이런 교조주의 이런 부분을 청산하라, 또 뭐 부패 척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안 의원이 이제 본인의 명분도 좀 축적을 해야 될 거고 또 실리도 좀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네. 안 의원은 시간을 내주로 넘겨보면서 주말에 또 어떤 추가 제안이 오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가 일정 부분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내놨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총선을 앞두고 나머지 권한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예. 문 의원은 어쨌든 이렇게 문안박 하자면서 우리끼리가 실질적인 실세니까 실세가 아닌 사람들은 빠지고 실세들끼리 이제 논의를 해서 의논을 하자는 속에 공천 부분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문 대표도 역시 애매하게 던졌거든요. 안 의원이 예를 들어서 그걸 하자라고 동의하는 순간에 네. 예를 들어서 이 문 대표는 지금 당의 20% 컷오프라든지 또 나머지 안심번호 국민공천 이런 걸로 명분으로 가자 하게 되면 안 의원은 발을 담갔다가 이제 빠질 수도 없는 네. 양상이 되니까 안 의원 입장에서는 받기 다른 어려운- 뭔가가 더 추가적으로 나올 것인가를 시간을 가지고 네. 지켜보겠죠. 김 교수님, 우리 황 소장님 말씀으로는 뭔가를 던졌는데 공천권 부분은 애매하게 던졌다라는 분석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던진 게 아니죠. 던진 게 아니다. 왜냐하면 대표직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전 대표를 마치 들러리 세울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직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선거 때 아무런 역할을 실제로 할 수가 없어요. 있는 부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칫 지금 분위기에서 총선에 패배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예. 이름하여 덤태기를 같이 쓰는 거죠. 공동 책임을 진다.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는 거고요. 지금 문재인 대표하고 지금 그 박원순 시장하고 세 개 항인가를 합의를 했잖아요. 그 합의 항의 두 번째 항에 보면은 뭐 헌신하고 뭐 기득권을 내려놓고
안철수 전 대표가 말하는 혁신안을 뭐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말한 핵심이 세 가지예요. 낡은 진보의 단절이고 부정부패 일소하고 인재를 영입해야 된다. 그래서 중도 외연을 확장하자 이런 취지인데 우선 낡은 진보를 단절하는 낡은 진보의 단절을 하려면 그게 실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친노 강경파 운동권 체질의 당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친노 다선 중진과 그다음에 486 이런 분들의 어떤 불출마 선언과 험지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의 리더십 갖고 그게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말의 성찬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럼 결국은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이른바 위기 탈출용인데 최근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4.19 재보선 이후에 혁신위를 띄웠죠. 그다음에 혁신위 이후에 재심리 전국을 갔죠. 그다음에 교과서 전국이 나오면서 그 당 대표 임기를 쭉 사실상 견뎌온 겁니다. 네. 근데 마지막 총선을 앞두고 카드가 없던 거죠. 지금은 이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압력은 강하고요. 이 압력에 대안으로 내놓은 게 문안박 체제인 건데요. 사실은 위기 탈출용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시간 벌기다라는 또 평가하신데 우리 강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문안박 연대라고 하는 것은 참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었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바, 즉 이분들에게 좀 투영된 어떤 대선 후보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들이 현재 박근혜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어떤 대안을 찾고 있었는데 현재 어떤 문재인 대표 체제로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사실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문재인 대표는 이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이 3인 체제, 즉 그 당에서 당 내외에서 가장 신망이 있고 지지율이 높은 이 세 분을 앞세워서 당의 간판으로 내세워서 제일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싸우지 않고 힘을 모아서 이기는 정당 만들고 그다음에 이 박근혜 정권의 이 폭주에 맞서서 그 제일 제대로 일하는 제1야당 만들겠다라는 메시지를 사실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개별적인 어떤 공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당원 당규상에 시스템화 돼 있어요. 갖고 세 분이 뭐 밀실에 앉아서 나눠 먹을 일이거나 그런 건 전혀 그럴 소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위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외발 자전거로 왔다 그러면 이제 당이 사실 그동안에 외발 자전거로 오는 과정에서 재신임 정국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흔들지 말자, 더 이상 당내 분란 줄이자 이렇게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당내 이러저런 이견들이 분출되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세발 자전거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당에는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 두 분이 계셔서 두발 자전거 탄탄하게 협력적 경쟁 관계를 유지해서 좀 달려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의 그 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당무에 어떤 결합할 수는 없겠지만 일종의 두 분의 중재자이자 통합을 리드해 가시는 분으로서 또 자리를 매김하면 서로 역할 분담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통합 쪽에 방점을 좀 두는 것 같고요. 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혁신 쪽에 좀 방점을 두는데 이 가치가 서로 이렇게 좀 같이 할 수 없는 가치인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께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이제 그 본인의 이제 그 세 가지 혁신 안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표가 답해주길 기다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는 큰 틀에서 그 혁신안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리고 이미 이제 혁신위를 구성해서 혁신안들을 마련했고 이것을 당원 단계에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부정부패 척결, 낡은 진보 청산, 그다음에 인재 영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또 있거든요. 뭐냐면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새로운 얼굴로서 우리가 총선에 임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 분이 부인하지 못하는 일치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일치되는 접점들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두 분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당내에서 주류 비주류의 싸움이 멈춰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원 당규상에는 이 문안박 체제를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 시스템으로는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최고위원 사퇴를 해야 돼요.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당원들과 국회의원들, 대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비상체제를 그 발동을 시키자. 그 비상체제에 그럼 문안박이 포함된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총의를 모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가 덜컥 당헌 당규도 없는 문안박을 가지고 나와서 하겠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사실 지금 세 바퀴를 말씀하셨는데 세 바퀴의 바퀴가 좀씩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잘 굴러갈까요? 뭐 정치인들이 외견상으로 다 가치를 이야기하지만은 가치 이전에 본인의 그 어떤 정치적인 희망과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권이라든지 당내 패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도외시한 채 무슨 가치로 뭉치는 정치인들 저는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럼 가치는 그냥 포장용이고요. 실질적인 어떤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꿈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문안박이라는 부분이 당의 예를 들어서 대표 체제를 3인으로 나눠서 공천 시스템을 3인이 합의해서 새로 결정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안철수 의원은 이미 박 시장과 문 대표가 서로 간에 물밑에서 합의를 먼저 했다면 2대1이 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뜻이 관철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 의원은 현재 비주류들, 뭐 박영선이라든지 손학규계라든지 광범 호남이라든지 비주류의 어떤 대표처럼 비주류에 의해서 지금 문 대표와 네. 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는 물갈이라는 부분은 당내 그 운동권 또 과격한 진보라든지 이런 어떤 부패 세력 이런 사람들의 물갈이를 이야기할 건데 또 한편으로 문재인 대표는 이번에 물갈이를 인사 쇄신을 통해서 인적 쇄신을 통해서 솔직히 말하면 진노가 아닌 사사건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앞걸음에 시비를 거는 호남 중진들을 물갈이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면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양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공천으로 가는 절차에서 문 대표가 정해놓은 문 대표의 핵심위의 안은 뭡니까? 빤하지 않습니까? 20% 물갈이를 기본으로 하겠다. 그러면 25명. 거기에다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는 각종 평가 기준, 그 다음에 공적 하위 20%. 그 공적 선거에 출마하는 이 자격에 대한 각종 평가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물갈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예. 그 물갈이의 대상이 지금 호남 분들이 호남 만약에 쪽으로? 이렇게 지우쳐진다면 호남 의원들은 물갈이 당하기 전에 마치 뭐 부패하고 무능해서 물갈이 당하기 전에 본인이 명분을 가지고 뛰쳐나가면 무소속으로라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왜? 네. 친노 진영이 호남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문 대표가 뭔가를 양보하기 위해서 카드를 냈다면 실질적으로 안 의원이 이야기하는 어떤 혁신 네.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면서 공천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 그러니까 지금 78명의 의원이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다시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문 대표가 정해놓은 대로 가고자 하는 게 안 의원이 둘러리 서라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표가 이런 문안박 3자 체제를 갖다가 제안을 한다 그러면 그 3자 체제의 권한이 뭐고 특히 공천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나갈 거고 그것이 결국은 인적 쇄신의 기본이 될 겁니까? 공천 제도가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하는가, 누구를 겨냥하는가, 안 그러면 정말 이렇게 공평하게 겨냥하는가 이런 부분의 핵심이 안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하나 뚜렷한 게 없다 이런 시각인데 계속 안 전 대표가 혁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안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혁신, 어느 정도의 어떤 변화를 줘야만 좀 받아들일까요? 그 안 대표 같은 안 전 대표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새정년에 운동권들의 과잉 이념화되어 있는 부분이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운동권 출신 뭐 386, 486이든 할 것 없이 누구나 공정한 룰에 의해서 인적인 물갈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예. 처음부터 그건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왜? 문재인 대표에 가까운 혁신위에서 만드는 혁신안을 그 안 대표나 안 의원이나 안 의원을 지지하는 비주류가 수용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들은 물갈이 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내용이 어떻든 간에 불신이 그만큼 깊은 입장에서 뭔가를 갖다가 공동체제를 하자 그러면 그 본인이 친노 중심으로 설정해 놓은 혁신안과 그 중에서 핵심은 네. 공천입니다. 공천 룰에 대해서 새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읍참마속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 김 교수님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다면 결단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 문안박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결단하고 사퇴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체제가 출범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문안박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지지층이 호남 아닙니까? 지금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이 호남 지지층이 굉장히 요동친다. 호남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도 그럴 만한 것이요.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 최근 5년 동안 당대표로 호남 출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손학규, 한명숙, 이해찬, 김한길, 안철수, 문재인.
단 한 번도 호남 출신 당대표가 있는 적이 없었어요. 문안박도 사실은 호남 출신이 한 번도 안 아닙니다. 계시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호남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문안박만 가지고 한다? 또 범위를 좀 넓혀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새누리당은 어떻게 했냐?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영남 출신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다. 당대표로는 최병렬, 박근혜 대통령, 안상수, 홍준표, 황의여, 김무성인데요. 황의여 대표만 인천 출신인데 수도권이었는데 그때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리형 대표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핵심 지지층을 더 끌어모으는 결집시키는 그 형태로 집토끼를 잡고 갔는데 그렇습니다. 그 형태로 지도부를 구성을 하는데 반대로 새정치연합은 핵심 지지층에서 지도부 구성이 안 되는 그러고 표만 달라고 하는 그래서 왜 호남 민심이 과연 흔들리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다른 지역 출신들이 오면 정권을 잡는데 보다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름하여 영남 후보론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후보가 되면 될 줄 알았죠. 이름하여 영남 후보론의 도구마였는데 그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더 압도적인 지지를 해줬어요. 92% 정도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108만 표로 진 거 아닙니까? 예. 이 상황에서 결국은 문재인 대표로는 집권도 어렵겠다. 근데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게 일리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호남에서 그러면 호남 주자로 집단 지도 제대에 가입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느냐라는 물음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요. 네. 그러니까 탈당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천정배 무소속 의원도 탈당했고요. 박주선 의원도 탈당했죠. 정동영 전 의장도 탈당했죠. 계속 그 주요한 호남 그 정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당에 있지를 못하고 다 탈당을 하는 거예요. 그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강 부대리님 어떻게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저희들은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르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호남 민심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좀 화가 나 있는 이유가 뭔가를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거기 왜 니네 지도부에 우리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리당원의 60% 70%가 호남인들이에요. 그러면 호남에 계신 분들이 뽑은 지도부가 현재의 지도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왜 DJ 대통령 이후에 지금까지 호남을 대표하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느냐. 즉 호남 정치인들에 대한 질타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말씀하실 때 쭉 뭐 고의를 빼셨는지 일부러 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가 됐었고요. 정세균 대표도 계셨고요. 종로로 올라오셨지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손학규 뭐 대표도 있었고, 뭐 지금의 이제 대표까지 좀 와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을 보셔야지 지금에 와서 왜 호남 사람 없냐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호남 정신, 호남 정치를 무시하는 겁니다. 호남은 항상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늘 전략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호남의 가두어 두려고 하는 소위 이제 뭐 여권이나 보수 세력의 여러 가지 그 의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전국 정당을 노력을 해왔고 그게 김대중 정신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영남에서 저희 당이 지금 40%에 가까운 지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다른 지역에서 지도자들이 나오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왜 당장에 호남 대표하는 지도자가 거기 없냐, 문안박에 왜 없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상대가 하기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억울한 이런 측면이 분석이시네요. 있어요. 아니 한마디만 예, 드리면 한마디만 더 무슨 드리겠습니다. 얘기냐면 예. 권리당원이 60, 70%가 호남 출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당원 투표제를 하시지 새누리당처럼만 투표를 해도요. 네. 지도부는 이렇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안 왔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새누리당은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단독 대표의 최고위원 협의체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데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주류든 비주류든 전부 그 지도부 내에 들어있어야죠. 그래야 그 지도부 내에서 해결할 거 아닙니까? 자, 저기요 이랬습니다. 호남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노무현 후보가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남 후보론, 그 호남의 대릴 사이로. 그래서 이제 영남 후보론을 해서 보니까 이게 호남 정당이 아니라 우리가 베이스인데
결국은 영남 정당화 되어 가더라는 데 대해서 한번 회의를 느꼈고 그 뒤에 또 지난 대선 때 또 문재인 후보 때도 또 느꼈고 그래서 이제 권리당은 60, 70%가 호남이니까 선거를 이제 박지원 그 의원과 문재인 의원이 둘이 붙었을 때 네. 권리당은 60, 70%면 또 실질적인 현장 투표, 당원과 대의원 투표에서 박지원 의원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또 여론조사를 넣어가지고 또 결과를 이렇게 다르게 나오도록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 호남의 민심이 악화돼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장 문안박은 영남 패권이냐, 이건 호남 소외를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리당은 60, 70%가 되는데 왜 문안박 합니까? 문안박 외에 박지원도 넣어서 그럼 문안박박을 하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네.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결국은 그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예 새정년이 호남도 우리의 뭐 지지 기반의 일부일 뿐이지 호남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긋든지 그건 아니에요. 말을 할 때는 또 호남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체제에서는 문안박 간다고 하면 문안박이다 PK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지금 현 시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그런 권력 구조가 깨트려질 수 있다, 다시 짤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꿈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틀이 겨냥한 부분이 특정한 지역을 겨냥하고 있다고 느끼면 앉아서 죽기보다 내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틀이 있다고 보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공천, 공직자 선거 평가위에 넘어가서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사람은 지역 관리도 안 했고 의정 활동도 미흡하고 좀 모질하고 부패도 있다 해서 제거되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호남 패권을 무시한다. 네. 그리고 호남을 갖다 소외시킨다라고 주장하고 명분 있게 탈당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문안박 체제가 이런 시스템으로 만약에 가고 이 문 대표의 그 둘러리 쓰는 양상으로 간다면 호남의 이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신당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겠죠. 지금 현 야당의 지도 체제 입장에서는 나갈 분들은 나가시라 이런 입장이 아주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런 냄새도 있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의 어떤 마이의 행보가 너무 강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야당 지도부가 굉장히 단명하는 지도부였어요. 손학규 대표 이후로 지금까지 대략 한 평균 수명이 5.5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수하는 대표입니다. 비교적. 예. 그런데 사실은 대표로 있으면서 리더십을 그 행사하기보다는 굉장히 버티는 리더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표는 계속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역대 대통령 후보,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국회의원직을 갖고 대통령에 나가신 분은 문재인 대표 처음이에요. 그다음에 대통령에 실패했잖아요. 그럼 뭔가 다른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셨죠. 그럼 계속 뭉개고 가는 거예요. 자숙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자숙한 건가요? 그리고 야당이 어떤 상황만 생기면 계속 혁신위를 냅니다. 그리고 항상 뼈를 깎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는 오직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하도 뼈를 다 깎아서 오징어 정당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슬픈 우스갯소리까지 들어야 되는 이런 네. 현실이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표와 현재 그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네. 그리고 책임을 지고 결단할 때는 정확히 해줘야 된다. 왜 본인이 아니면 왜 본인이 안철수 전 대표도 데려오고 네. 뭐 박원순 시장도 같이 하고 본인이 안 해도 되거든요. 거듭 네. 결국은 문재인 대표의 거취 쪽으로 자꾸 이제 모아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근 여론조사에 이제 나왔었는데요. 뭐 일간지에서 나오면 이제 문재인 대표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문재인 대표가 사퇴해서 안 된다는 의견이 65%를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낮냐라고 했을 때 그 한 50% 넘는 대답이 뭐였냐면 당내 그 갈등입니다. 그다음에 문 대표 흔들기 이게 사실 50% 넘는 이유로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렇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를 그렇게 끊임없이 흔들려고 했던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가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단결해보자고 얘기해 보신 적 있느냐. 가령 재신임이라고 하는 자기 직을 내놓겠다고 하고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전당원 투표를 묻겠다고 했지만 그걸 막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다 생각해버리고 이제 와서 딱 결과적으로만 보고
왜 여기 호남이 없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라든가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그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지율을 호남에서 그분들을 빼고 다른 지지율을 볼 수 있느냐? 네. 호남 민심은 저희 핵심은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음에 정권 교체를 누가 가능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영남이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거죠. 호남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호남 민심을 비하하는 거예요. 호남 민심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지역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노력해왔던 결과물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예. 그걸 가지고 좀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사실 건전한 야당, 강한 야당이 또 강한 여당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듯이 야당이 좀 리더십을 좀 확립해 가보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